여러분, 베트남 오면 20살, 30살 어린 처녀가 나만 보고 생글생글 웃어주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 싶으신가요? 한국에선 찬밥인데 여기 오니 나도 원빈인데 이런 착각이 드는 순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미 인간 탈곡기에 들어가서 영혼까지 탈탈 털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사랑,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내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순간에도 유지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베트남에서 20살 어린 여자랑 결혼했다가 진짜 빤스만 입고 길거리로 나앉은 형님들, 그 폐가망신 잔혹사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다음번 뉴스사회면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 환상 속에 감춰진 치밀한 설계와 그 호구를 터는 원리를 팩트로 꽂아드립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자, 베트남에서 흔한 상황 들어갑니다. 가라오케나 마사지, 데이트 웹에서 20살 초반 처녀를 만납니다. 그 처녀가 어설픈 한국말로 오빠 사랑해 한마디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볼까요? 그 여자가 키 크고 잘생긴 베트남 청년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배 나오고 머리 희끗희끗한 한국 아저씨를 선택했을까요? 지금 당장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원빈이랑 친구 먹을 비주얼이라 21~22살 여자가 목을 매는 걸까요? 착각은 금물입니다. 그 여자가 사랑하는 건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과 지갑 속 달러라는 로또입니다. 나는 로맨스를 꿈꾸지만 그 여자 눈에는 단순히 움직이는 늙은 황금거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요. 그렇다면 아저씨에게 찾아온 일생일대 국제 로맨스가 언제 호구터는 설계판으로 돌변하느냐? 바로 여자 입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입니다. 고향에 있는 엄마가 아파, 남동생 오토바이 사고 났어 라며 울먹이는데요. 그래봤자 몇십만 원이니까 옛다 하고 기분 좋게 쏘시죠. 이게 바로 내 호구 지수를 테스트하는 1차 견적 단계입니다.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베트남에서 딸뻘 처녀랑 결혼하겠다고 처가 고향에 내려갔는데요. 한국에서 귀한 사이가 왔다고 장인어른이 벌써 돼지 잡고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데요. 야, 그래도 내가 베트남은이 재벌 대접이네, 우리 형님 간만에 기분 낸다고 10만 동짜리를 막 부립니다. 이때까진 일론 머스크 안 부러운 마을의 산타크로스일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장모님이 조용히 계산서를 내밉니다. 돼지값, 술값, 심지어 동네 확성기 광고비까지 최종 금액이 강남 풀코스 접대비보다 더 나왔습니다. 마을 나가는 길엔 장인어른이 손을 꼭 잡더니 마을 입구에 다리가 낡았는데 능력 있는 우리 한국 사이가 다리 하나 놔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 형님 베트남 시골에 본인 이름 박힌 다리 자랑스럽게 기부하고 오셨습니다. 어린 신부 고향에 다리 놔준 것까지 다 좋은데 정작 본인은 한국 돌아와서 삼시세끼 편의점 도시락만 드십니다. 이게 웃기십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의 힘으로 1차 견적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메인 공사 들어갑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거대한 설계판인데요. 오빠, 베트남에 집 사서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이 속삭임에 홀려 전 재산을 겁도 없이 덜컥 박습니다. 근데 형님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베트남법상 외국인은 토지 소유를 할 수 없어 단 한 평의 땅도 외국인 명의로 못 갖는다는 거 아시나요? 근데 과연 저들이 이걸 모를까요? 아니요, 형님보다 훨씬 잘합니다. 베트남에서 집 산다고 자신만만하게 일은 다 벌려놨는데 정작 그 집에 내 명의는 못 올리고 결국 누구 명의로 집을 살까요? 결국 집에 신부나 장모 이름을 올리는데요. 돈은 분명 내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도장 찍는 순간부터 형님은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니라 그냥 월세 없는 하숙생 신세가 되는 겁니다. 내 목줄을 남의 손에 쥐어주고 나 행복해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다 빨릴 거 다 빨리고 이제 개털이다 싶으면 눈에 넣어도 안 이쁠 어린 아내는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아내가 사라졌네요. 금고는 텅 비어있고 집문서는 이미 담보대출이 풀로 땡겨져 벌레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 형님 만나기 전부터 현지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님은 단지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결혼 자금을 대준 글로벌 호구짓을 한 건데요. 내 마누라가 딴 놈이랑 놀아나는데 돈까지 대주는 글로벌 앵벌이 노릇. 형님들, 여기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답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결정타 나갑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으니까 특히 50대 이상 형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로 아이를 본모로 한 최종 공사인데요. 아내가 갑자기 초음파 사진을 쓱 내밉니다.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 이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시죠? 야, 내 나이에 늦둥이라니, 나 아직 살아있네 라면서 마누라 발바닥이라도 닦아줄 기세가 됩니다. 근데 형님들, 기쁨도 잠시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2차 탈곡이 시작됩니다. 혹시 모를 노후를 위해 마지막 남겨놓은 비상금부터 용어까지 탈탈탈탈 털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근데 이 아이가 과연 진짜 형님의 아이일까요? 결국 남의 자식 키워주고 처가 3대까지 먹여 살리는 뻐꾸기 아빠 노릇만 실컷 하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이 한마디 던지고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딸뻘 젊은 여자한테 올려 인생 올인한 분들이 마주하는 가장 잔인한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이 너무 짜고 매우신가요? 그러나 이게 바로 베트남 국제결혼의 감춰진 민낯이자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미 검증된 국제결혼의 거대한 설계판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베트남에 갈 때 제발 이 세 가지는 가슴에 문신처럼 새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이차 수십 살 나는 결혼은 99%가 비즈니스입니다. 상대의 눈빛에 담긴 게 로맨스인지 아니면 차가운 숫자인지 아주 냉정하게 읽어내셔야 합니다. 둘째, 절대 타협해서 안 될 원칙, 바로 명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명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설령 내 아내일지라도 절대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에서 내 이름 빠진 자산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다 내고 명의만 쓱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은 내 집에서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하숙생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3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수중에 돈이 단 한 푼도 없어도 이 여자가 과연 지금처럼 나를 사랑해줄까? 만약 이 질문에 단 1초라도 망설여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통째로 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시는 분들, 그 아니라면 베트남에서 내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여러분의 피 같은 돈과 노후를 노리는 베트남 생존 수칙 시리즈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첫 번째, 다음 시간에는 만나기도 전에 지갑부터 털어가는 베트남 로맨스 스캠의 실체를 아주 박살을 내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채팅창의 아리따운 그녀, 사실은 쾌쾌한 PC방에 앉아있는 털보 아저씨일 수도 있다는 사실. 에이, 설마 나한테 라고 하시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세를 한탄하며 어디선가 피눈물을 흘리며 소주잔을 기울이는 분들 역시 분명히 계십니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겪은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그 아픈 경험 하나, 그 아차했던 순간 하나가 지금도 전 재산을 싸들고 베트남에 오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남의 나라에서 뒤통수 맞고 눈물을 흘릴 필요 없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베트남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을 들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켜낼 팩트 폭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에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